자, 그럼 먼저 재래시장 마이더스의 손 이낭주님의 사연을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독한 여자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요.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명 백화점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공부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일을 하면서 야간으로 4년제 대학을 마쳤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성적도 올려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재미있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제가 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가 우리나라의 이런 상품 진열이나 이렇게 비주얼 머천 디자인 관련해서 첫 번째 박사학위였어요. 그 이후에 백화점, 제가 근무했던 백화점뿐만 아니고 지하상가, 재래시장, 이런 길거리의 노점까지 제가 두루두루 VMD를 컨설팅을 해주고 강연을 하면서 억대 연봉자 말하자면 억대 연봉자가 됐는데요. 이런 부진한 가게들이 매출을 크게 올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파산한 소상공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갔는데 제가 그날도 아주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도대체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해먹고 사세요?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한 눈빛과 그 말투에서 제가 어떠한 답변도 사실은 못 드렸어요, 그날. 그래서 그 이후 그 아주머니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도 다른 사람도 그 아주머니도 도대체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모한 짓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지구촌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해먹고 살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제안을 했어요. 1년 동안 세계 곳곳에 유명한 이런 시장들을 한번 둘러보자. 저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신랑도 저만큼 철이 없고 무모한지 그럼 가보자, 떠나자,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무모한 부부는 작년 3월에 이제 지구촌 재래시장 순례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엄청 고생을 했어요. 길바닥에서도 자고 또 공항 대합실에서도 노숙도 하고 이제 열차 강도도 만나고 인도에서는 몸이 아파서 2주 동안 장염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멍 고생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이 우리 전통시장 순례라고 해야 되나, 네팔, 히말라야를 거치고 유럽 전체 동유럽까지 보고 터키, 중동, 미국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남미,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남극까지 정말 한 40여 개국 100여 개가 넘는 시장을 돌아보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한 달 전에 사실은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1년 전에 생각했던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해먹고 살 것인가라는 그 화두엔 대답을 얻었냐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똑 떨어지는 답이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찾는 게. 근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100여 개 도시를 돌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이 경쟁이 아닌 조화가 서로를 부자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국민들을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2%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그 자기 안에 너무 몰두해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방식과 자신의 성공에 그 매몰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거나 소통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가지면 좋았을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게에 손님이 오면 기쁘고 또 남의 가게에 손님이 오면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 제가 전통시장에서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함께 성공하는 길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귀국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지금 다시 시장 바닥에 서서 우리 상인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또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아, 남편이 신기한 분이네요. 그러게. 아니 그러면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1년에 그 공백이 있으면 지금은 네. 뭐 하세요? 다른 데 또 취직했어요. 능력 있는 분이네요. 오, 네. 그만큼 자신 있었으니까 아유, 탁 차고 아니에요. 또. 저희 많이 긴장했어요. 안 될까봐 돌아와서. 네. 근데 동서고금을 망라는 인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뭘 먹고 사냐. 네, 네. 그 뭐 저도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알고 오셨습니까 뭔가를?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네. 네네. 제가 먹을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같이 찾아봐야죠. 네. 그 인상적이었던 시장 한두 개만 소개를 해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이고. 네. 거기 500년 된 시장인데 폴란드 크라쿠프 중앙시장이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희 전통시장이 없는 도시형 장인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아. 저희 시장에는 뭐 마트에 가도 똑같은 거 팔고 뭐 시장에도 팔고 슈퍼에도 네네.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는 20년, 30년 된 시장 안에 있는 장인들을 계속 40년, 50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아. 그걸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같이 키워 나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기성 제품도 살 수 있고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을 같이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도 그런 도시형 장인들이 많이 좀 포진되고 그걸 또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네.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은 500년, 1000년 되는 시장들이 좀 나왔으면 예.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건 좀 편견에 쌓인 말 같은데 네. 제가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재래식 삶을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기에 또 재래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마케팅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글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재래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재래인데.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화, 신구의 조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조화, 그리고 새로운 물건과 오래된 물건의 조화가 남아 있었어요. 아. 저희는 너무 빠르게만 가니까 그렇죠. 빠르고 급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다시 또 되돌아가고. 아. 근데 재래라는 게 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제가 조화를 배우고 왔어요. 조화군요. 그러니까 네. 오늘의 얘기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옆에 그 손님이 왔을 때 축하해 줄 수 축하해 줄 수 있겠죠. 있는, 예. 네. 저는 한번 재래시장 갔다가 네. 이쪽에서 물건 보다가 이쪽 집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옆집에 갔더니 그 처음 본 아주머니 그 상인분이 막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집에 없는 거 네, 네. 저쪽 집에 가봐라라고. 맞아요. 그런 네. 분들도 그게 되게 시작이거든요. 많으세요. 네, 그게 네, 시작이에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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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하여튼 뭐 재래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번에